자, 여러분 시작할게요. 자, 하단과 어려지고 오일 한번 활용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태윤이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요 근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활용을 해봤어요. 요 근래 계속 이제 그 느낌 한번 복습을 하고, 태윤이도 한번 오랜만이지만 활용 잘 듣고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페이지는 65쪽입니다. 펴보세요. 자, 바이블 65쪽 가보시면 1차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연립방정식도 활용이 있고 뒤에 나오는 1차 함수에도 활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들을 좀 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자, 한번 책에 보시면 보통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한번 읽거나 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 필기하자면 순서로 푼다 사이에 이제 제가 실제로 몇 가지 팁을 좀 풀겠습니다. 자, 몇 가지 팁 좀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한번 읽어보면, 자, 여기도 물론 되게 의미 있는 어떤 팁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문장. 1번에 있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보통은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것,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걸 X라고 놓는다. 되게 좋은 팁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주인공을 X라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보시면, 자, 대소관계를 찾아서 1차 분식을 세우고 1차 분식을 푼다. 자, 이게 여러분들 좀 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굳이 말하자면 잘 해봐. 잘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이따가 밑에다가 요 잘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할게요. 사실 여러분 이게 읽어보시면 무슨 도덕책처럼 되게 당연한 얘기를 써놨거든. 여러분 대소관계를 찾아가지고 식을 세운다는 거 누가 말 못해요. 당연히 식을 세우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야겠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있는 거,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 특히 부등식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묻는 걸 써줘요. 어떤 문제는 마지막에 부등식을 쓰는 문제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럼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 꼭 마지막에, 자, 첨언하자면, 즉, 마지막에 묻는 것을 꼭 정답으로 써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묻는 것 쓰기. 자, 4번은 중요합니다. 이게 부등식에는 마지막에 부등식을 안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유리할 때가 몇 명부터냐? 근데 여러분들은 부등식을 해석해서 써야겠죠. 아시겠죠? 이거 자, 제가 얘기한 요 잘해봐. 요 잘에 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 잘하라는 게 이제 뭐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항상 설명하는 거 체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자, 그림을 그려라. 여러분들이 이제 잘 푸시려면 특히 이제 그 그림 같은 걸 좀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요 그림이라고 해서 우리도 미술 시간에 물론 그림도 그려요. 가끔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어려운 말로 시각화. 그러니까 좀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줘야 돼. 어떤 문장들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그림이라던가, 혹은, 자, 써볼까요? 뭐 실제로 그림일 수도 있지만 보통 뭐 표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혹은 우리가 어떤 도형 관련 문제라면 어떤 도형,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눈에 보기 좋게 쓰라는 거야. 사실 이거는 활용뿐만 아니라 수학 전체의 팁입니다. 앞으로 너네가 함수에서 그래프 배우지. 사실 그래프도 이거를 아주 하기 좋은 친구인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일부 문제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떤 전략이라던가 혹은 공식이 필요한 문제 있어요. 전략이란 말은 바로 당장 다음 장에 뭐 이런 문제 있잖아. 뭐 연속하는 두 짝수 뭐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두는지, 그런 것들은 전략이라고 부르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해를 먼저 하시고 암기를 해야 돼.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외워야 돼. 영어 단어 같은 거. 근데 이제 그냥 암기 말고 보통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가 먼저야. 이해를 먼저 해서 이제 외워야 오래 갑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사실 뭐 추가로 더 막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사실은 이게 다야. 그 다음 이런 몫이에요.
많이 푸시면서 어떤 특유의 느낌들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밑에는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 바로 다음 장 가서 오늘의 활용, 그 거속시랑 농도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러니까 좀 여기 매번 느끼는 게 한 번에 좀 많아.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6쪽에 이제 뭐 위에 제목 보시면 수에 관한 거, 최대 개수, 저축액, 추가 요금, 유리한 방법, 도형. 그러니까 보시면 맨날 나오는 그 친구들입니다. 한번 오랜만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문제 중에서 1-2번이 있지. 자, 다 풀진 않을게요. 근데 둘 중에서 좀 제가 미리 골라온 거야. 라이브가 아니야, 지금. 사실은 이 모든 거 다 제가 골라온 거예요. 그나마 좀 어려울 만한 게 있을까 해서 골라온 거니까. 자, 1-2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볼 시간을 제가 한 1분 40초면 될까요?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한번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활용은 느낌이 중요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소학적이지 않은 말인데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좀 느낌도 중요해요. 이제 뭔가 근데 그 느낌이 많이 풀다 보면 보여요. 그냥 뭔가 매우 똑같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그러면 제가 이 문제 같이 풀어볼 테니까 혹시 못 푼 친구는 잘 듣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자, 문제. 일단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가장 큰 두 짝수가 누구예요? 자, 혹시 6, 8 나오는 친구. 확인이죠? 자, 6이랑 8 나왔어요? 아니요. 3번밖에 없어요? 6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 자, 같이 볼게요. 그럼 틀린 친구는 자, 제가 하는 걸 잘 봐봐. 오늘 비오비 또 나옵니다. 이 문제는. 아시겠죠? 자,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 까지 끊고 이제 요게 또 이제 유명한 문제거든요. 자, 연속하는 두 짝수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처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원우야. 연속하는 두 짝수에 어떤 게 있지? 별그룹 둘 건데 일단은 제가 이제 묻는 거는 간단한 예시부터. 그러니까 저말로도 이해했냐는 거야. 2, 4 이런 거 맞아요. 혹은 뭐 6, 8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묻는 걸 먼저 보시면 그 두 짝수를 구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짝수를 뭐라고 둬야 돼? 마지막에 묻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걸 뭐라고 두냐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둘 중에 한 개를 X라고 두면 되겠지. 사실 이 똑같은 문제는 뒤에 연립에서도 나올 수 있긴 해요. 연립에서는 X, Y라고 두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문자 한 개만 쓸 거니까 둘 중에 뭐 작은 걸 X라고 둔다면 윤이랑 큰 게 뭐가 될까? 작은 걸 X라고 두면 큰 거는 뭐라고 둘 수 있게? 2X가 아니라 자, X 더하기 2 맞아요? 이렇게. 즉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2를 더하면 그래서 이 전략은 암기하세요. 써드릴게요. 이런 걸 제가 아까 전에 앞장에서 암기하라고 말한 거예요. 앞으로 저 문장이 나오면 뭐라고 둘 줄 알아야 돼. 이해돼? 이해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 해볼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나오면 이때는 두 개를 뭐라고 줄까? 이런 것들을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두 자연수는 딱 1차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두면 되고, 사실은 짝수 말고 홀수도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어서 한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자, 두 수 중에서 작은 수, 여기서는 x를 말하겠죠. 둘 중에서 작은 수에다가 5배 한 거에서 17을 뺀 수는, 즉 이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거, 저희 매번 맨 앞에 나옵니다. 그렇죠? 문장 식으로 바꾸는 거. 즉 5x 빼기 17은 뭐 큰 수, 여기서 큰 수는 x 더하기 2를 말하겠죠. 여기다가 2배 한 거. 다시 큰 수에다가 2배 한 거보다 미만이다. 여러분, 미만은요 같은 말이 뭐죠?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이해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이 부등식을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얘 분배해보시면 2x 더하기 4 나오고요. 자, 반대편으로 2항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양쪽에 3 나누시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까 제가 앞장에 밑줄 그은 거, 이제 항상 마지막에 묻는 걸 또 저희가 해줘야 되거든. 즉, 이제 요거를 만족한단 말은 요거를 만족해줘야 돼. 근데 이런 것 중에서 뭐 가장 큰 두 짝수라고 했잖아. 자, 그럼 시연아, 여기 안에서 가장 큰 짝수가 누구지? 일단은 6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붙는 건 이제 6만 쓰면 안 되고 2개를 써야 되니까 누구까지? 8까지 써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정리해보세요. 자, 정답만 쓰지 말고 오늘 비오비에 이 라인이 있습니다. 사실 얘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속하는 두 짝수, 홀수, 자연수 이런 버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심지어 뭐 연속하는 세 짝수, 3개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유민아, 세 짝수라고 나와도 뭐라고 두면 돼요? x, 그쵸?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일 작은 걸 x라고 두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혹은 사실 이건 하나 팁인데 3개가 나오면 보통 가운데를 x라 두게 돼요. 왜? 그럼 여기 있는 준영아 뭐가 되지? 여기는 뭐가 돼? 그래서 사실은 3개는 보통 이렇게 해도 많이 됩니다. 더 예뻐요, 세팅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자 대표형 2번은요. 그냥 풀어보세요. 2-1번. 얘는 그냥 뭐 사실 특별한 뭐 컨셉이란 게 없고 그냥 어떤 간단한 스토리 문제입니다. 잘 읽고 잘 풀어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면. 제가 설명들을 이해를 먼저 하세요. 이해가 될 거야. 내가 뭐 어려운 말 안 했잖아. 이해한 다음에. 근데 이걸 숙제로 안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한 게 반영이 안 돼요. 숙제를 강조하는 거고. 저도 일하면서 숙제 정말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요. 검사하고 하는 것도 안 해왔다 뭐라 하면 또 웃기긴 해. 내가 뭐라 해야 되고. 사실 고등부는 잘 뭐라 안 해요. 지는 인생인데. 왜 어차피 숙제 안 하면 성적 안 나오나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어리잖아. 도와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다니는 이유는 인터넷 강의는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하면 좋아요. 혼자서 뭔가 의지가 있고. 근데 인터넷 강의는 단점이 누가 옆에서 안 한다고 뭘 안 해요. 그냥 돈만 내면 돼. 그렇지. 인간도 괜찮아요. 원은 풀어봤어요?
한 2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분 좀 안 되게.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 테니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한 자루에 600원인 볼펜과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사실은 잘 안 보이는 친구는 볼펜이 자, 한 자루에 얼마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것도 일종의 그림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위에 써 있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 친구는 이렇게라도 써보라는 거야. 뭔가 좀 예쁘게. 그러니까 한번 사실은 써있지만 쓰면서 내가 정리를 하는 거야. 이 문제를 좀 정리하는 거야. 아, 지금 이거 줬구나. 한 자루 600원이고요. 그리고 자, 뒤에 보시면 형광펜은 한 자루에 900원입니다. 다시 형광펜은요, 자, 한 자루에 얼마나? 900원. 좀 더 비싸네요. 실제로 더 비싼가요?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시면 우리한테 힌트 하나를 줍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총 몇 개 산다? 총 25개를 살 거예요. 이해돼?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전체 금액은 뭐를 18,000원을 넘지 않게 라는 말은 이거야. 넘지 않게는 같은 말이 뭐게요? 우리 혹시 우리 앞에서 크지 않다 이런 말 기억나? 넘지 않게는 같은 말이 뭘까? 이 말입니다. 넘지 않게란 말은 넘지만 않으면 돼요. 같은 거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부등식이 나오겠죠. 느낌에.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나? 자, 마지막에 묻는 게 형광펜. 자, 빨간 색깔을 쓸까요? 형광펜 몇 개 사야 되니? 자, 마지막에 묻는 걸 X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형광펜을 한번 X개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요 느낌이 또 많이 나오는 느낌인데, 자, 그럼 현빈아, 형광펜이 X개면 볼펜은 몇 개 살게요? 그쵸. 자, 요거 전체를 알고 있을 때 요 흐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에서 뭐를 X를 빼주면 당연히 볼펜 3개수겠죠. 그리고 형광펜이 10개면 얘는 15개잖아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가서 부등식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자, 전체 금액이니까 뭐 하면 돼? 한 자루에 600원이면 두 개를 곱하면 이제 볼펜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 두 개 곱하시면 600 곱하기 25 빼기 X 더하기 900에다가 X를 곱한 게 총 금액인데 총 금액이 18,000원 이하여야.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보시면 부등식이 나올 거고 최대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가장 큰 정수를 참고로 개수는 정수기 때문에 정수를 써야 돼요. 가장 큰 수를 쓰면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 대표형 3번 적응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제 여기 뭐 가가지고 뭐 을 가서 얼마 해가지고 뭐 형 동생 나오죠 막. 자, 풀어볼게요. 3-2번. 자, 다음 장에 3-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세요. 자, 3-2번. 혹시 뭐 종훈아 이상한 거 있어? 제가 지금 신만 세웠어요. 계산 안 했습니다. 한번 해서 정답은 다음 시간 확인할 때 할게요. 다음 장에 3-2번입니다. 적응 관련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적응을 하시나요? 요즘은 참 시대가 이제 바뀌면 제 생각에 수학은 좀 조만간 좀 바뀔 거예요. 이게 좀 스토리가 너무 옛날 게 많아. 요즘은 막 뭐 적응하다가 투자를 하는 친구가 좀 아주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 아마 적응 도출하실 겁니다. 얼마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실생활에도 수학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는 다 이 스마트폰이 다 해줍니다. 혹은 뭐 컴퓨터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컴퓨터가 돌아가는 원리가 수학입니다. 자, 1분 50초 이렇습니다. 칠판 치우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예전부터 이 문제 풀 때 제가 또 뭔가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혹시 제가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런 문제 풀 때. 맞아. 약간 저는 나이라던가 이제 아마 그러니까 오래 하면 저랑 항상 한결같이 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중1 때부터 했으면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중1에 나와요. 그때는 방정식으로 나오겠지.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문제는 표를 한번 좀 그리면 예뻐. 이 상황을 표현하는 게. 특히 나이 문제라던가.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 이제 뭐 한 달 뒤, 두 달 뒤, 뭐 1년 뒤 약간 이런 게 이제 있으면 표를 그리면 좋아. 고등학교 올라가도.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슬기는 저축을 7,000원 했고 지혜는 4,500원 했습니다. 초등학생인가? 요즘 초등학생도 이 정도 돈은 별로 크다고 안 느끼더라고요. 참. 자, 어쨌든 자, 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쌤 표 어떻게 그려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 시간에도 뭐 이렇게 표 그리는 거 배웠을 건데 표라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보기가 편해. 저도 혼자 준비할 때 표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뭔가 준비할 때. 자, 슬기 지혜라고 쓰고 여기 왼쪽에는 제가 현재라고 써볼까요? 네, 현재 슬기는 얼마니까? 7,000원 단위 떼겠습니다. 지혜는 4,5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일주일마다 매주란 말은 일주일마다 요 슬기란 친구는 500원씩 올라? 자, 지혜란 친구는 200원씩 저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느낌이 안 오는 친구를 위해서 한 몇 개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몇 개만. 그럼 예를 들어, 자, 일주일 후, 자, 예를 들어 물어볼게요. 그럼 일주일 후에 태우나 슬기는 얼마 있을까? 7,500원. 그렇죠. 여러분 7,500원인 거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까? 7,000원에다가 500원 여러분 더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좀 느껴보시라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규칙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혜는 얼마다? 4,500원에다가 얼마? 200원을 더한 4,700원이겠죠. 요거 맞아.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자, 2주일 후에는 원우야. 슬기가 얼마 있을까? 2주일 후. 얼마 있어요? 그럼 저 아니 일주일에 500원이잖아. 2주면 8,000원이잖아. 즉 그 말은 뭐야? 자, 원래 있던 7,000원에다가 일주일에 500원씩 두 번 받았을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공식이 되겠네. 굳이 말하면.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 지혜도 마찬가지로 원래 처음에 4,500원 있었는데 2주가 지나갔으니까 곱하기 2겠네요.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에 묻는 거랑 보자면요.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이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막 지나면 뭐 아무튼 몇 주 후, 맨 뒤에 오시면 몇 주 후,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편의상 지금부터 여기다가 문자를 빌려 쓸게요. X주 후라고 쓸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X주 후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해했다면 X주 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유민아. 그럼 슬기는 X주 후에 얼마일게요? 그렇죠. 그럼 요거겠죠. 7,000 곱하기 500x가 X주 돈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4,500 더하기 200x가 X주 후 돈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관계가 뭐냐면 슬기의 저축액이 지혜의 저축액의 몇 배? 네. 2배보다 처음으로 많아지는 게 언제냐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맨 처음 항상 연습하는 그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등식을 푸시면 이제 그게 몇 주부터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세요. 기억나? 제가 방학 때 인트로 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표를 좀 이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느낌이 안 오는 친구는 몇 개 해보세요. 일주일 뒤, 이주일. 그러면 이제 이게 주마다 바뀌는 게 느껴져.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X주라고 이 자리를 X로 바꿔도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 끝난 친구는 밑에 있는 추가 요금 문제.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같은 거 데이터 많이 쓰면 추가 요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그런 거 관련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4-2번 4-2번 한번 풀어볼게요. 몇 번째? 4-2번 저는 제가 하는 설명 이해하세요. 그 추가 요금들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이제 현실에 이런 게 많아요. 뭐 10,000원 내면 뭐 전화가 2시간은 무료인데 이제 넘어가면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당연한 세상 이치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도 원래 한 2만 원 내면 한 3인분 주는데 더 먹을 돈을 더 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문제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하면 이제 이런 걸 풀 수 있겠지. 다시 2번.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여러분 시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엄청 바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냥 정말 하는 거예요. 앞에 그 잘 해라는 게 그냥 정말 잘하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런 유형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신에 어려우면 그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 정도만 기억해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자, 어떤 장난감 대여점에서 장난감 대여점이 실제로 있나요? 있어요. 장난감 빌려주는 거거든. 신기하네. 풀어트리고 있거든. 놀라봐. 자, 어쨌든 장난감 대여점에서 가입비 2만 원을 내면 장난감을 10개까지 빌릴 수 있대요. 좋네요. 그러니까 2만 원을 10개를 아무거나 빌려주는 건가? 그치. 자, 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10개를 초과하면, 여러분 초과한다는 말의 뜻이 뭐야? 몇 개부터? 11개부터는 당연히 뭘 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의 이치야. 돈을 내야 돼. 너무 근데 씁쓸하죠. 다 돈을 내야 돼요. 돈 많이 벌면 좋긴 합니다. 어쨌든 10개를 초과하면 어려운 친구는 쉽게 말하면 11개부터는 당연히 초과된 장난감 한 개당 3,000원씩을 내야 된다고 한다. 까지 끊고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또 위에다가 한번 써보실래요? 그럼 예를 들어 질문 너네가 이해를 했는지 보자고요. 예를 들어 장난감을 14개 빌리면
저 얼마 내야 돼요? 12만 원이요. 12,000원이요. 총 얼마 내야 되냐고. 3만. 32,000원인 거 아시겠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사실은 보통 이제 어떻게 이게 국어 문제거든요, 이게. 이거 좀 또 설명해볼까? 여러분, 자, 몇 개까지는 2만 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10개까지는 2만 원이에요. 그냥 10개까지. 너네가 8개를 빌려도 2만 원 내야 돼요. 여러분, 요거 이해돼? 너네 PC방 가면요. 내가 40분을 해도 우리 피방비가 얼마지? 몰라요? 저 얼마 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1시간씩은 내야 돼. 이해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자 14개지만 사실상 뭐다? 10개랑 4개를 따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10개 자리는 그냥 2만 원 고정. 요거는 고정입니다. 그리고 4개 자리가 자, 한 개당 얼마야? 3,000원이니까 곱하기 4 맞아요. 근데 혹시 느낌 오는 거 없어? 바로 위의 문제랑 비슷한 문제예요. 사실 약간 예금 같은 식이 만들어져요. 처음 2만 원은 고정이고 거기다가 초과된 것만큼 더 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이해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 명확해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장난감 한 개당 대여 요금이 2,500원 이하가 되려면 몇 개까지 빌려야 되니? 자, 못 푼 친구 위해서 여기서 제가 추가 질문합니다. 추가 질문.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을 이해했나요? 이 문장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보세요. 이 예시로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얼마죠? 32,000원 맞아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요 물어보자. 어쨌든 14개 빌리는데 32,000원이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한 개당 대략 얼마 정도라고 볼 수 있어? 를 알려면 뭐 하면 돼요? 요거 나누면 돼, 14로. 이거 나눠보시면요. 한번 써볼까? 14를 나눠보시면요. 28, 4, 0, 한 2. 대충 대충 쓸 때 대충 한 개당 얼마 꼴이야? 이게 2,200원 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자, 지금 이 문제는 한 개당 2,500원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했잖아. 그럼 14개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얘는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몇 개를 더 하나 보면 이제 안 되는 타임이 온다는 거야. 이해돼? 그게 몇 개까지냐? 최대 몇 개까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 문제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식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이해했다면 어쨌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장난감 몇 개라고 물어봤잖아. 몇 개니까 X개라고 한번 적을게요. X개라고. 그리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한 가지 좀 보통 이 문제 특징인데 하나 가정을 깔고 갈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요. 일단부터 이 문제는 이것도 흐름 기억하세요. 보통 이렇습니다. 이 X는 1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커요. 자, 여러분 왜 10보다 큰 줄 아세요? 예를 들어 X가 10개라고 칠게요. 그럼 X가 10개면 장난감 10개는 얼마지? 2만 원이잖아. 한 개당 얼마 꼴이에요? 2,000원 꼴이지. 사실 10개 이하는요 그냥 돼요. 걔는 문제가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제 기본적으로 10개부터 클 때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유리한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는 보통 이제 그것보다 좀 더 크다는 가정을 좀 깔아요. 왜 작은 건 어차피 되거든. 자, X는 10보다 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있는 총 금액을 먼저 구해볼 건데 제가 아까 요거 총 금액 구하는 과정 보여드렸죠. 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몇 개 더 해보면 역시나 이 어떤 과정에서 흐름이 생깁니다.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 여러분 저희가 지금 X개라고 했잖아. 근데 이 X는 1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X개를 10개 더하기 무슨 개라고 쓸 수 있게요? X개요. X개가 아니라 무슨 개?
여러분들 14개를 제가 10 더하기 4라고 했잖아요. x개는 10 더하기 몇 개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요 4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전체에서 10을 뺀 거지. 즉 전체에서 10을 빼시면 실제로 더해봐도 같은 말이에요. x를 10 더하기 x 빼기 10으로 분리하자고요. 요렇게 똑같이 가야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10개까지는 얼마라고요? 10개까지는 2만 원이지. 그리고 여기다가는 얼마를 곱해줘야 돼? 한 개당 얼마? 한 개당 3,000원씩 곱해줘야 됩니다. 즉 여기다가 3,000 곱한 게 뭐다? 우리가 내야 될 실제 총 금액입니다. 이게 너네가 이제 실제로 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뭘 원한다고요? 자, 요게 이제 한 개당 금액이 뭐보다 2,500원 이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한 개당 금액 구할 때 어떻게 했더라? 요 32,000 나누기 얼마였어요? 얼마? 요렇게 했었지. 즉 총 금액에다가 개수를 나눠주면 한 개당 금액이 나옵니다. 이해돼? 거기서 착안해서 요게 총 금액이잖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를 우리 지금 총 몇 개 산 거죠? 몇 개? x개니까 나누기 x를 하시면 요게 뭐다? 한 개당 금액이에요. 이렇게. 근데 한 개당 금액이 얼마이냐? 2,500원 이하여라. 자, 요 부등식으로 지금 끝납니다. 이 문제는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양쪽에 x 곱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생각에 그럼 다시 복기를 하자면 너네들이 위에서 이런 걸 몇 개 더 해보세요. 실제 숫자를 가지고 몇 개를 해보셨다면 대충 이제 이 흐름들이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전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개당 금액을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제가 하나밖에 안 해봤지만 한 2개 더 해보시면 흐름이 이해가 되고 흐름이 이해가 돼야 여기를 x라고 둬도 똑같이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렇게 몇 개 해보는 게 제가 아까 앞장에 짝수도 몇 개 해봤잖아. 그러니까 몇 개 해보면서 느낌을 가져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비오비에 또 나올 거니까 그때 꼭 맞춰보세요. 자, 다음 주 가볼게요. 자, 이제 오늘 68쪽까지 바이블 숙제입니다. 이제 오늘은 68쪽까지인데 몇몇 문제 조금 어려운 것들은 꼭 집에 가서 빠른 시일 내에 또 다음 수요일 날 하는 식이 있을 거야. 또 까먹겠지. 아, 참. 자, 5-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아주 핫한 문제거든요. 이거 내가 맨날 할 때마다 스토리를 말해줘요. 너네가 실제로 놀러 가는데 28명이야. 실제로는. 근데 선생님이 가끔 뻥치고 우리 30명이요 할 때가 있어요. 왜? 30명 오면 할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몇 명까지 가야 몇 명 이상 가야지 30명 사는 게 더 좋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10명 갔는데 30명은 더 비싸요. 근데 좀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 30명이 아닌데도 30명께 더 쌀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 이해됩니다. 5-2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유민이랑 이호도 해본 적 있지? 요번에 네. 그런 느낌. 이거 해보세요. 실생활에서 정말 특히 여러분들 소풍 같은 거 요즘 못 갔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소풍 가면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합니다. 이거를. 다시 2번입니다.
한 10분, 한 12분 남았으니까 여기 페이지 풀고 BOB에서 한두 개 풀고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미 알던 친구도 제 설명 꼭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자, 1분 50초 드렸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자, 읽어볼게요. 자, 어떤 전시회의 입장료가 3,000원인데 30명 이상이 오면 얼마를 할인해 줍니다? 20% 깎아줄게 라는 거야. 이해돼?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거에 관한 걸 한 번 더 할 거예요. 오늘 BOB에서는 이거 뺄 건데, 숙제에서는 퍼센트 문제를. 제가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세 번째로 알고 있지, 지금 세 번째로. 원래 이런 말 원래 하면 안 돼, 타이밍이. 근데 내가 항상 걱정이 돼. 또 모를까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거 보시면 저는 일단 느낌 안 이렇게 해봐요. 쉬운 거. 자, 예를 들어. 잘 보세요. 우리가 한번 실제로 좀 연습을 해보자는 거야. 앞장처럼. 자, 예를 들어. 그럼 제가 한 25명 이라고 한번 치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좀 느낌 좀 가져가려고. 알겠지? 자, 25명이면 자, 여기는 제가 우리가 실제 내는 금액이라고 치고 오른쪽에는 제가 이제 30명이라고 어쩌면 뻥치고 내는 금액을 한번 비교해서 써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5명이면 수연아, 우리 실제로는 이제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3,000 곱하기 25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요, 우리 얼마나 해야 되냐면 75,000원이나 돼요. 그렇지. 그런데 선생님이 매표소에 가서 근데 우리 30만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뻥도 아니야. 그거 말하는 뻥이잖아. 30명 왔어요라고 뻥치면 자, 금액이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30명이 여러분들 30 곱하기 왼쪽과 깔맞춤 할게요. 3,000 곱하기 30이지. 그런데 30명이 오면 몇 프로? 20% 깎아준다고 했잖아. 혹시 여러분들 20% 할인된 금액 구할 줄 아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게요? 사실은 제가 말했지만 맞습니다. 원래 공식이 뭐냐면 원래 금액에서 자, 계산하시면 이게 9만 원이거든? 9만 원에 20%를 깎아준다는 거야. 이렇게. 즉, 계산하면 얼마나, 이거 얼마죠? 이게, 그쵸, 이게 18,000원이니까 대충 얼마야? 7만 2,000원이요. 자, 여러분, 이 경우는요, 그러면 이게 유리예요? 이게 유리예요? 이미 제가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몇 명 이상 붙느냐라는 거예요. 자, 시간공에서 이제는 바로 한번 여기를 X명이라고 두고 역시나 똑같이 식을 만들어 가야 돼요. 사실 지금 앞장부터 예금 문제, 바로 앞에 문제, 이 문제는 뭔가 비슷한 흐름이에요. 몇 개를 해보셔야 일단 느낌이 와. 이게 이런 거니까. 그럼 이제 이 자리를 X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X는 역시나 암묵적으로 30명보다는 작다라고 쓰겠습니다. 왜? 30명 이상이면 이 고민을 안 합니다. 이해되는데? 30명 작으니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작다고 치면요, 실제 내는 금액 얼마다? 3,000X죠. 작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30명이라고 뻥치고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구한 요 72,000원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얘는 어차피 30명은 안 바뀌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유리하다는 거를 자, 누가 더 커야 돼? 여러분들 이게 유리하단 말은 누가 더 커야 돼요? X명이요. 이쪽이 커야 돼요. 그럼 가격은 유리한 게 쌀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것도 헷갈려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등호로 만드시면 양쪽에 3,000 나눠보시면 자, 몇 명부터? 몇 명부터? 자, 25명부터 유리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정답 24가 아닙니다. 24는 동점이에요.
동점이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그치? 근데 이제 25명부터는 이쪽이 더 싸진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게 유리한 방법 문제입니다. 꼭 이해하세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이제 도형 콜라보는 매번 나왔잖아. 도형 콜라보는 사실 매번 나오는데 보통 매번 왜 못 풀어주나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그치, 이건 100%인데 또 공식을 모르겠다고 맨날. 특히 이번에 6-6-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공식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선생님도 혹시 사다리꼴 넓이고 하는 거 우리 태우지 않았네. 분명히 모를 것 같은데. 자, 사다리꼴 넓이고 하는 공식이 태우나 뭔지 알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우리 매번 나오잖아.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 친구들은. 그냥 나와도, 영어 단어 맨날 애플 나와도 애플에 관심이 없는 거지. 그 지금은 좀 틀려하죠, 틀려요. 자, 얘는요,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윗변과 아랫변이라는 걸 더하신 다음에, 괄호 치세요. 곱하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고 하는 공식입니다. 꼭 여러분들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6-2번. 화면에 옮기지 않고 바로 써볼게요. 밑에 문제는 원뿔의 부피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공식을 저희가 중1 때 배우거든. 그치? 자, 요거는 조문아. 원뿔의 부피가 하는 공식이 뭐예요? 밑변이요? 자, 밑면의 넓이. 짧게 줄여 밑넓이.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자, 무슨 뿔은 꼭 3분의 1을 빼먹지 마시고. 근데 이제 원뿔이니까 요 자리가 이제 원의 넓이가 되겠죠. 원뿔이니까. 밑면이 원이 아니면 그 친구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공식만 알면 이번 문제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에 묻는 게 보형식이라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블은 68쪽까지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요. 비오비가. 자,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비오비도 여기 이제 파트 1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어떤 거속시랑 농도 전에 나오는 어떤 아주 유명한 스타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게 열린 방정식도 비슷해요. 이런 어떤 유형 자체는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지난번 숙제에 이어서 67쪽. 자, 67쪽에 원래 저희가 오늘 378번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 개는? 서비스. 풀어보세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풀어보시면 되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한번 쭉 구경해볼까? 유형 1번. 아까 우리 수에 관한 거 했었죠, 여러분들? 수에 관한 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사실 특별한 거 없으니까 문장을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유형 2번에 아까 제가 이거 말했잖아요. 나온다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383번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현빈아 뭐라고 보면 돼? x 더하기 1? 그런 식으로 둘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한 번 더. 수연아, 385번에 연속하는 두 홀수는 뭐라고 볼까? x랑 x 빼기. 근데 x 빼기로 왔단 말이야. x를 더 큰 걸로 본 거예요. 너네가 큰 거를 x라 줘도 상관없는데 책임만 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의 유형 3번은 여러분들 평균 관련 문제 본 적 있지? 근데 얘는 역시나 평균과는 공식만 알면 돼요. 별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풀어보시면 되고, 유형 4번이 아까 있던 저희가 개수 관련 그냥 몇 개 계산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에 유형 5번. 아까 저희 혹시 적은 문제 풀어봤나? 그래서 제가 적은 문제는 뭘 그리시라고요? 좀 표랑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꽤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유형 6번은 아까 있던 추가 요금.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개까지는 기본 요금인데 몇 개를 넘어서면 한 개당 얼마 내라 그런 어떤 식이 나올 겁니다. 얘도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숙제는 406번까지입니다. 저기 정가 원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드릴 거고, 유형 7번에 우리가 마지막에 배운 유리한 방법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이건데 네가 한 30명 왔다고 치면 이게 더 좋다라는 거야.
뭐 그런 스타일. 특히 이 406번에 있는 요런 요금제 관련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제 요금제 보시면 데이터 요금제가 있고 뭐 그런 뭐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쓰는 친구는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그런 요금제 문제가 있으니까 얘도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숙제는 406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 혹시 다 했어요? 네. 확인 바로 지금 확인해서 안 했으면 지금 하고 가세요. 태영이 옆에는 안 있으면 안 돼요. 같이 갈게요. 제가 해설지를 보고 나서 합체를 하는데 어떻게 이거는 내가 잘랐거든 그냥. 왼쪽이 아니고 저쪽이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나는지 알아? 나 안에 아예 이거 걸린 거야. 근데 멜리가 안 빠져. 안녕하세요. 나 나이 안 걸려. 어디요? 자 일단 마무리. 우리 친구도 끝내겠습니다.